최근에 우리나라의 프로젝트들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대표적으로 유명해졌지만 조금 어렵게 됐던 프로젝트를 그냥 두 개를 찍어본 거긴 한데, 사실은 프로젝트가 뭐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뭐 작년부터 보면 NFT, 특히 작가 쪽 그쪽에 대한 거는 제가 뭐 감히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 10,000개짜리 있죠. 그런 NFT를 만들어가면서 나왔던 것들이 보면 주로 이런 방식이었어요. 속된 말로 이름빨 있는 브랜드가 붙었기 때문에 뭔가 시작은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이거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비교해보면, 사실은 아직 NFT를 사려고 하는 분들이 수익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게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저기 메타마스크, 저기 카이카스 지갑을 가지고 웹3를 꽂아가지고 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10,000명, 20,000명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분들의 마음은 뭘까라고 하면 비트코인 붐 때처럼 이게 대박 자산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유명한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 유명한 프로젝트가 잘 기획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국보를 건드렸기 때문에 엄청 유명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탄탄한 기획이 있을까? 그리고 NFT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뭐 웹3 얘기도 많이 나오곤 하지만, 이거는 저희 프로젝트 이끌어가는 좀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한데 이렇습니다. 커뮤니티를 구축을 했을 때 가만 놔두면 알아서 굴러갈 거라고 하는 거는 너무 나이브하다고 생각이 돼요. 처음에는 누군가가 무조건 사례를 보여주고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를 몸소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가져야지만 이런 거구나 해가지고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시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이거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블록체인 개념으로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코인이나 이쪽의 결을 원했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계속 혜택을 줘야 되고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캐릭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를 웹3나 블록체인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 요거를 요렇게 들어가야지만 공략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국내에서 시작했던 많은 프로젝트들이 몰락을 사실 하게 됐고,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저 시장의 하락장일 수 있겠지만, 시장이 그러면 상승장이었을 때에도 과연 잘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브랜드 로열티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프로젝트들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멤버십을 조금 강화하는 개념으로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NFT 키워드를 꺼내드는 창업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남들이 다 NFT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건지, 이 두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웹3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일반 캐릭터를 회사가 실컷 다 키워가지고 우리는 소비자로서만 사고 회사 배불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캐릭터의 그 상업적인 권리를 사와서 나도 캐릭터를 소비하고 옆 사람한테 영업하고 홍보하고 내 사업에 붙이고,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체 캐릭터를 키우는 사람들의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캐릭터 몸값이 올라가는 거에 마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자산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웹 3.0 시장에서는 그 개념을 넣지를 못하면 여전히 유명한 브랜드가 멤버십 했던 거를 코인화 했다고 해가지고 웹 3.0이 이렇게 매칭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의 메커니즘은 NFT를 산 어떤 홀더가 자발적인 마음, 동기에 의해서 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구조가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프로젝트는
오픈 IP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보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소스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 안드로이드 플랫폼 안에서 그 오픈 코드를 가지고 앱을 개발하는 것들은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게 그 안드로이드를 만들어주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홀더 플레이라는 용어를 이제 만들어내고, 그리고 오픈 IP라는 개념을 시장에 계속 설득을 하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픈 IP는 이 캐릭터 지적재산권, 뭐 캐릭터의 상표라든가 저작권, 이런 권리를 상업적으로도 쓸 수 있게끔 홀더분들한테 만들어 드렸어요. 저희는 아까 그 캐릭터를 바탕으로 해서 총 5,000개의 캐릭터를 시장에 NFT를 만들어 가지고 나눠드렸고, 그 부분은 BAYC가 했던 거랑 또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를 일대로 일단 저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젤리스 타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거 누가 만드냐? 저희 홀더분들이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홀더분들한테 저희 NFT를 사시면 제가 베이커리 사업하는데 저희 빵집 오시면 케이크 20% 해드릴게요. 근데 홀더분들이면은 50% 드릴게요 하는 것도 매력적일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시장을 설득할 수가 없고 이 판을 뒤집지 못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홀더분들 혹은 시장에 계신 분들이 도대체 메타젤리스 프로젝트는 혜택이 뭐냐, 이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저희 다 같이 만들어가는 그 뭉치고 있는 눈덩어리에 오너십을 드리는 건데 그것만큼 좋은 혜택이 없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캐릭터가 별로 안 쓸 때는 큰 가치를 못 느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만드는 캐릭터가 BAYC처럼 유명해졌다면, 저기 네이마르의 프사에 걸릴 정도로 유명해졌다면 그거에 딱 한 조각 오너십이라도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혜택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려면은 대전제는 홀더분들한테 줘야죠. 뛸 수 있게끔. 그래서 그분들이 NFT를 상품으로 만들거나 자기 사업에 붙여가지고 뭐 분양 상품으로 개발을 한다거나 혹은 단순히 로고를 붙여가지고 홍보를 한다든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캐릭터를 알리고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그리고 기여하게끔 그렇게 만드는데 역할하는 거를 저희는 돕고 있는 중입니다.